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순방의 성과와 외교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국하신 겁니까?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순방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 3개국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지 약속을 받았고요. 또 이어서 내년 내외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나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하거나 어떤 지역 전체를 상대로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의 몇 나라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반열에 올라선 것이고 그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방문한 그 세 나라는 정부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 결정을 직접 할 만큼 굉장히 그립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상 간의 그런 어떤 신뢰와 유대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성과 사업을 발굴해서 합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세 나라가 그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스 석유화학 분야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주의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비료 플랜트 분야에 또 수주한 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 총 한 60억 수주, 60억 불 정도의 추가 수주를 얻었고요.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핵심 광물을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자원 부국인데 여러 가지 그런 그 플랜트랑 여러 가지 핵심 광물, 특히 리튬 같은 중요한 광물에 있어서는 공동 탐사에서부터 가공, 재래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 그렇군요. 예. 지금 보니까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이 현지에서 자원, 광물 관련된 여러 가지 MOU 관계를 맺으면서 중앙아시아와 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한반도가 굉장히 경랑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태인데 보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밀착 행보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외교 당국의 어떤 대응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탄약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많고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밀착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유 연유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이루어지는 것을 같은데 그러한 협력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그런 전술적인 협력에 그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여간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네. 또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요. 이번 방문 결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러시아에 이미 사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하면서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대응할 만한 이런 대책 같은 게 외교부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의 그런 오물 살포 행위 같은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고 이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했고 또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우리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요. 어저께는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러한 강력한 우리 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긴밀한 공조하에 그런 위협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조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가 보니까 빅 이슈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갈 것 같으십니까? 한중 관계는 지난 5월 초에 제가 방중을 했고 또 이어서 5월 말에 한일중 정상회의에 또 한국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일리창 총리 간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위급에서의 소통이 이미 재개가 됐고 그러한 전략 소통의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번 그 한중 FTA 협상 수석대표 회의에 이어서 내주에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속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흔히들 외교 그러면은 뭐 애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고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솔직한 대화를 터놓고 하면서 그걸 서로 차이점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 협력의 요소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도 제가 왕이 부장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대만 문제를 얘기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길래 제가 그것이 핵심 이익이듯이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우리의 핵심 이익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껄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누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네.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계속 협력의 모멘텀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네, 껄끄러운 얘기도 하겠다. 직접적으로 하겠다. 지켜보겠습니다. 탈북민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고요. 탈북민 논의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